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건 시댁 식구들의 지나친 요구들이 저에게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화가 정말 많이 났었고 남편과도 이 문제로 자주 싸웠어요.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시댁 식구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닌데 남편은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시댁의 요구를 들어주길 원했어요. 그냥 이혼하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남편에게 이혼 서류도 몇 번 던져봤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이를 이용해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면 길면 몇 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말에 차라리 그렇게라도 이혼을 해서 기생충 집안 같은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끊어내는 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강행했고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서 아이 문제로 서로에게 온갖 상처를 주면서 정말 더러울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 저희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엄마가 원래 몸이 약하셨는데 제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한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는지 엄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편이 아닌 시댁 편에 서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남편 탓만 같았어요. 본인 입으로는 엄마가 자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게 아닌 원래부터 몸이 약하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자기한테 탓을 돌리냐며 조금도 잘못이 없다는 말로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시댁 식구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줬던 건 처음엔 남편이 저에게 잘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 남편의 요구를 들어줬었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도 잘해서 금전적으로 도움받았던 건 어렵지 않았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왔었는데 계속되는 호의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는지 점점 더 저희 가족에게 부담을 안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솔직하게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는데 그 말을 듣던 남편이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도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도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의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자 남보다 못할 정도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었고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어요. 제가 임신도 잘 안 돼서 아이도 늦게 가지게 되는 바람에 첫 아이가 6살밖에 안 됐는데 임신을 했을 때는 남편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임신 후에 관계가 틀어져 버린 상태라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했었어요. 남편은 저희 집안의 돈이 아닌 저를 사랑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고 믿었는데 저희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이후 그동안 아빠가 쌓아오셨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떠나신 이후 원래 안 좋던 몸이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되셨죠. 엄마 혼자 아빠가 하시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던 터라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고 모든 재산을 금융관리자에게 맡겼습니다. 아빠는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엄마는 그런 일을 전혀 해본 적도 없으시고 저 또한 일반 회사를 다녔던 터라 아빠가 어떻게 부동산을 관리하셨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엄마 건물을 아빠와 함께 살던 꼬마 빌딩 하나 남게 되었고
남편과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엄마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 거였죠. 엄마의 췌장암은 저에겐 정말 앞이 캄캄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악재가 한번 터지면 줄줄이 이어진다더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더니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췌장암에 걸리게 되자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남편의 한마디는 결국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베풀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 다 이렇게 당신한테 돌아올 거라고 했었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잘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마음을 곱겠어야 불행도 찾아오지 않는 거야. 나는 당신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오죽 힘들었으면 도와달라고까지 했겠어?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 뿐이지. 우리 집안이 투자 받은 돈으로 놀고 먹었냐? 음식점도 차려보고 이것저것 사업했다가 망한 거잖아. 우리도 성공해서 도움받은 거 돌려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빌려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이나 되는데 눈치 안 보이겠냐? 그런데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는 거고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얼마나 좋아. 몇 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더는 빌려주지 않겠다며 가족 간의 관계를 틀어버리니까 이런 사단이 생긴 거라고. 처음만 잘해주면 뭐해? 끝까지 잘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이 전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도와준 걸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돈이 많아서? 당신은 나를 돈 보고 결혼했어?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만족을 할 건데? 우리 아빠가 그동안 부동산 사업으로 벌어 모으신 돈이 누워서 편하게 벌었는지 알아? 발에 땀이 나도록 움직이면서 발품 팔아가며 힘들게 벌어모은 재산이야. 당긴 식구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건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나 생각해서 보낸 돈이었다고. 사업 한두 번 실패하는 건 그럴 수 있어. 어느 누가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하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 집안은 조금만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폐업 처리해 버렸잖아. 그리고 또다시 손을 벌리는데 어느 누가 돈을 빌려주고 싶겠어.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생긴 안 좋은 감정들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막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가뜩이나 엄마의 췌장암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남편은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어내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한 뒤에 입원해 계시는 엄마 얼굴 뵈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건지 시댁 식구들이 아픈 엄마한테까지 찾아왔어요. 본인들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저는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화가 치밀었고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리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그거 보려고 온 거야? 당신 아들과 이혼 때문에 법적 싸움까지 간 걸 알면서 도대체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렸어? 어차피 끝난 관계인데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엄마한테 그만 좀 손 벌려.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얘가 지금 셰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거지 같은 것들이라니. 너 아직 내 아들과 법적으로 부부관계다. 정식으로 남이 되기 전까진 말을 가려서 해야지. 나도 볼 일이 있으니까 찾아온 건데 네가 뭔데 나를 내치려 들어? 어른들과 얘기 중이니까 넌 끼어들지 말고 빠져 있어라. 사돈, 제가 방금 한 말 다시 설명해 드려요.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니까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더는 도와달라는 말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번에 제 아들과 이혼하려는 마당에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확실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이번 일이 잘 되면 제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녀딸이 지금 6살인데 부모 없는 자식 만들고 싶으세요? 세상 떠나실 때 돈 싸들고 가지도 못하는 거 왜 이렇게 꽁꽁 묶어두시는지 모르겠네. 사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췌장암에 걸려서 귀까지 어두워지셨나? 예, 사돈께서 췌장암 때문에 귀까지 안 들리시는 거니?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셔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거겠죠. 당신들이 사람이야? 남의 등에 빨대나 꽂으려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니까 상대를 하지 않으려는 거잖아.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좋게 얘기하니까 시부모가 우습게 보여? 벌레 같은 존재라고?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세상 떠날 거 가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라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부모가 아주 우습지? 오늘 제대로 된 대답 듣기 전까진 여기서 절대 나가지 않을 거니까 한번 두고 보자. 사돈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진상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지갑을 열지 않을 거예요? 췌장암에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 엄마 앞에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돈을 달라고 하는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10년간 며느리로 지냈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도 지키지 않는 시부모와 뒤에서 편을 들어주고 있는 시동생의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병원 관계자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병실에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 대우해주고 싶지도 않았었고 저도 막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병실에서 내쫓긴 시댁 식구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난리를 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은 저희 엄마한테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하루빨리 이혼을 하는 게 저와 엄마가 덜 피해를 받는 방법인데 모든 걸 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안정을 우선시 생각해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고 그렇게 엄마는 다시 심적 안정을 되찾았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이미 엄마는 제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저와 작별 인사도 없이 갑자기 떠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엄마와 대화도 주고받았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곁을 떠나셔서 눈앞에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네요. 담당 의사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환자를 살릴 수 없었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아빠의 장례도 치렀었는데 엄마의 장례까지 치러야만 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오열을 했고 제가 못해드린 기억밖엔 안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장례식장을 찾아왔어요. 이미 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든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 그냥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건 제 바람이었을 뿐 저에게 다가와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사정없이 들쑤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는데 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세상 떠난 저희 엄마의 욕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에휴, 그러니 마음을 곱게 써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가 병원에 오기 전에 내가 사돈한테 그랬거든. 얼마 가지 못해 세상 떠날 거라고. 그런데 봐봐라. 버티지도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잖아.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 오래 산다고 그랬다. 사돈들 떠났으니 이제 곧 너도 얼마 남지 않았겠네. 내 아들은 너랑 이혼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애도 있는데 이혼하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 그리고 사돈이 세상을 떠났으면 그 많은 재산 누구 이름으로 가겠니? 다 너한테 가게 될 텐데 여기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내 아들 몫이 줄어들잖아. 너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데 차라리 버티는 게 좋지 않겠니? 정이혼을 원한다면 사돈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나한테 얘기해라. 부동산 정리하고 꼬마 빌딩 하나 남겨놨으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 아니야. 내 아들이 꼴랑 이혼 위자료 몇 번 받자고 못난 너랑 10년간 붙어 있었겠냐? 어떻게 할래? 평생 우리 집안과 엮여서 힘들게 살던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 토해내고 이혼하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이혼을 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절대로 끊어낼 수 없으니까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아들과 다시 관계 회복해라.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거야. 그 많은 돈 싸들고 살아봤자 뭐하니? 묵혀둬봤자 아무 소용없다. 갑자기 세상 떠나면 후회만 남을 뿐이야. 돈이라도 펑펑 쓰고 세상 떠나면 미련도 없지. 사돈처럼 가지고만 있다가 떠나면 무슨 소용이니? 내 말대로 하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그 주둥이 좀 그만 나불거려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그쪽 집안에게 나눠줄 필요 없다는 거 몰라요? 저 사람과 10년간 함께하면서 벌어모은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가능한 거지 우리 부모님 재산은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나눠주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요? 어차피 소송 들어갔고 제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알면서 괜한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제가 저 사람보다 경제적인 능력도 훨씬 좋고 재산까지 많아졌으니 양육권도 저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거 아실 텐데요. 공증까지 전부 다 받아놨었잖아요. 언제 갚으실 거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도 제가 자식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대로 법적 효력은 돈을 갚을 때까지 있거든요. 총 5억, 올해 안에 당장 갚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부모님이 빌려줬던 돈이나 갚으라고 하자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엄마의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난리친 시댁 식구들에게 저 또한 분노가 치밀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려는 시댁 식구들에게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 저희 엄마의 장례식을 망친 거에 대해서 저 또한 분노를 표출했고 그렇게 격양된 상태로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 오셨던 분들이 저와 시댁 식구들을 뜯어 말렸지만 남편이 흥분해선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어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뒤 발로 짓밟아 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분들이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결국 다른 분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서야 경찰들이 와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이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어떠한 유언도 없이 갑자기 떠나신 엄마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까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니 저 혼자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이 불리해지게 되자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고 남편이 저와 법적으로 남이 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하려고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어요. 제가 잠깐 외출을 했던 사이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자주 다녀갔는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저는 변경한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법적 소송 중에 남편이 저희 집에 올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죠. 비밀번호를 바꿔놨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제 실수였는데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엄마 집으로 거처를 옮겼던 저는 볼일을 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거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 모습에 당황을 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었죠. 뭐 하긴. 여기에 눌러붙어 살려고 왔지.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온 줄 아니? 비밀번호를 바꿔놓지 않아서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본 걸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 건물 하나 보고 참고 있다.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고 어차피 갈 때까지 왔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내가 가지지 못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으면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니? 이대로 이혼하면 내 아들은 재산 분할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빌려받았던 5억도 토해내야 되는데 너는 118억짜리 꼬마 빌딩에 거기에다가 사돈이 부동산을 전부 다 처분한 걸 가지고 앞으로 떵떵거리며 살 거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 꼴 못 본다. 이 건물 내 아들 명의로 옮겨주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그냥 이 자리에서 드러눕든지 세상 떠나는 걸로 하자. 내가 여기 들어오는데 어떤 각오로 왔는지 알아? 너한테 이 건물 못 받으면 그냥 다 떠나기로 했다. 5억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 아들, 엄마는 준비됐으니까 시작해라.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가스레인지 밸브 호스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스를 틀기 시작했고 호스 안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창문까지 전부 다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시부는 현관문을 걸어 잠갔고 시모는 모두 다 세상을 떠나던지 아니면 118억짜리 빌딩을 넘겨주던지 선택하라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아래층엔 학원이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밑에 층에는 병원이 있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고 가스 밸브를 잘라 저에게 협박을 하는 시댁 식구들이 인간같이 안 보였어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전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건물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한 순간 가스레인지 불을 켜려고 작정한 듯 보였어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난 저는 차라리 그냥 모두 세상 떠나자고 시댁 식구들에게 엄마의 건물이 넘어갈 바엔 나라가 가져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더 큰 목소리로 난리를 쳤어요. 제가 오히려 강하게 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당황했는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겠다며 더 큰 소리를 내며 저에게 겁을 주려 하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며 가스레인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기겁을 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시부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벌벌 떨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겁을 주면 제가 살고 싶어서 건물을 주겠다고 타협할 거라 생각했는지 액션만 취하려는 행동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스밸브를 급하게 잠근 뒤 집안 전체의 창문을 연 다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한 시모에게 이 문제까지 추가로 법적 처벌이 점점 더 무거워질 거라면서 경찰 조사 잘 받고 나오라며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시모가 계속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엎드린 자리에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남편이 들고 있던 가스밸브를 빼앗아 가스레인지를 키려 하자 순간적으로 놀랐는지 바지에 실수를 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저지르려다가 되려 반대로 당하게 되자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정말 답이 안 나왔고 왜 이렇게까지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타인의 노력을 빼앗아 살아가려는 그런 심보가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이 문제로 시댁 식구들은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되었고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엄청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의 이혼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치다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본인들이 받게 되는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태우고 밤에 도망을 치던 남편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적재물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치게 되면서 도로가 분리되어 있는 곳에 있던 가드레일에 그대로 들이받아 차 안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깡그리 몰살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소식을 듣던 저는 당황스러웠고 그 사람들의 신원 확인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국 제 손으로 시댁 일가족 모두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노총각에 결혼 한번 못 해보고 부모 잘못 만나 세상을 떠난 게 참 안타까웠어요.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다가 일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나게 된 상황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큰 걸 바라다간 결국 그 끝은 나락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해 살면 나중엔 좋은 결과가 올 거라 생각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기보단 좀 더 심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부모님께서 모으셨던 재산의 일부를 좋은 곳에 기부를 했어요. 곧 연말이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축복만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에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을 정산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결국 제가 원하던 아이는 가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받는 상처 또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시부모님한테 손주를 안겨줄 수 없는 몸이라는 게 최종 결정이 나게 되자 더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도 저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면서 심각한 우울증 증상으로 약까지 복용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여자로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건 저에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날들이었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워진 모습들까지 더해져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아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과 저녁에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는데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불임으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확정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외박이 상당히 잦았었는데 아무래도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남편은 차가워졌고 제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 모두 남편과 닮은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충족해주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되었죠. 남편이 저에게 보이는 행동들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나오게 만들려는 행동으로 보여 집에 들어왔을 때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그날 외박을 했던 남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3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댁에 있냐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시모의 막말뿐이었어요. 임신도 안 되면서 남편까지 밖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든다며 얼마나 힘들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전화 한 통 한 이후 3일 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이 나왔어요. 이제 들어오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어? 아무리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집에는 들어와야지. 연락도 없이 3일 만에 들어오면 어쩌자는 건데? 내가 언제 들어오는 것까지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알아서 들어올 텐데 무슨 참견이야? 어차피 우리 관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관계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그리고 이혼하려면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잖아.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불필요하게 끌 필요는 없다는 거야.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당신과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임신 안 하고 싶었겠어? 나도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었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어떡해. 병원에서 시키는 건 다 해봤잖아.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고 병원에서는 불임을 확정지어 버렸잖아.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신의 태도 또한 180도 바뀐 거고 그동안 내색을 안 한 것뿐이지 나도 다 느끼고 있었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막말도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데도 참고 있었던 건 당신한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그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우리 둘 다 지쳤고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은 많이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 서로 합의 이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아직 안 끝났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필요 있어?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거고 이제 남이 될 텐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뿐이야. 남편은 갑자기 방문을 열더니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대화를 하던 도중 보인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남편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10년의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10년간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사용해왔던 제 물건들과 옷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고
순식간에 펼쳐진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분노하고 있는데 흥분한 남편은 저를 보며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붙잡아 집 밖으로 강하게 밀어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지으려 했었는데 남편의 행동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고 제 어깨를 잡았던 손을 뿌리쳐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까지 전부 다 밖으로 내던져 버려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쏟아졌는데 남편은 제가 본 앞에서 벽에 걸려있던 웨딩 액자를 떼어내더니 그대로 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어요. 그래도 10년간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같이 이겨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남편은 저와 함께 사는 게 결혼 액자를 깨부술 만큼 싫었다는 걸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울고 있는 저를 조금의 감정도 없이 밖으로 내쳐 버렸네요. 그리고 산산조각 깨져버린 액자까지 저에게 던진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라며 확고하게 얘기한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서 널브러진 물건들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찍었던 결혼사진 액자가 깨져버린 걸 보면서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저분한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남편한테 많은 실망을 했어요. 부모님께선 남편의 집에까지 찾아가 얼굴 보면서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끝까지 만나주려 하지 않자 부모님께선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댁에 가자 그제야 남편의 얼굴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할 정도로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송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제 딸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걸 아시면서 10년을 손해봤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제 딸한테만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천서방은 제 딸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죠? 임신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걸 천서방은 전부 다 지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신을 제 딸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본인은 건강하고 문제없다면서 병원에서 시키는 걸 무시하고 있었으면 그건 천서방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무작정 제 딸한테만 탓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저희도 좋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로가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이혼 소송으로 마지막까지 안 좋아지는 것보다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끝까지 지저분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검사해봤을 때 충분히 건강하다는 결과 나왔었고 임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어요. 건강은 하지만 당신의 정자가 건강하다고는 안 했지. 매갈이 없이 활동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임신도 하기 전에 전부 소멸된다는데 이게 왜 내 탓이라고만 하는 건데 당신도 일반인보다 개수도 훨씬 적어서 자연 임신은 힘드니까 시험관 시술까지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나 혼자 노력해서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의사도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랬었는데 의욕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전날에 술이나 퍼먹으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병원에 갔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면서
모든 게 내 잘못으로만 몰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안 좋은 꼴 보는 것보다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자는 건데 10년간 손해본 세월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누구보다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혼 소송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좋게 마무리 짓자고요. 내가 미쳤니? 내 아들 인생이 10년을 손해봤고 나 또한 그만큼 많이 늙었는데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소송으로 보상을 받아야지. 처음 내 아들과 결혼을 했을 때는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10년간 네가 한 게 뭐야? 남들은 부부끼리 서로 눈만 맞으면 임신이 된다는데 너는 남들 다 되는 임신 그거 하나 안 돼서 얼마나 많은 돈이 깨졌어? 그런데 나보고 좋게 넘어가라고? 오늘 너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말 했으면 바로 머리털 전부 뽑아버렸을 거다. 너는 우리 집안에 죄를 지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너 말고 다른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였으면 벌써 애가 10살이다. 저희 부모님은 최대한 좋게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혼 소송을 밀어붙이는데 전혀 말이 안 통했어요. 그래도 10년을 함께 해왔었는데 등 돌리면 남이라더니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결국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저희 가족도 감정이 많이 상했던 터라 똑같이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지저분한 싸움으로 이어졌고 법적 싸움이 꽤 오래 지속되어 가자 제가 그동안 겪고 있었던 우울증 증상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정신과 담당 의사는 10년간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간절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의지하면서 지내왔던 남편에게까지 받은 상처로 인해 우울증이 더 심각해진 것 같다고 약 용량을 더 늘려서 다시 처방받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때 당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증세가 심해져 제 곁에 항상 부모님이 계셨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로 괴로운 시간들이 지속되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문자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에게 전송된 사진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 호텔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시모 옆에 낯이 익은 한 여자가 시모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그 여자의 배는 만삭이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 소송 중이니까 법적 싸움이 끝나면 남이 되는 건 맞지만 아직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부부인데 시모 옆에 있던 만삭의 여자는 누가 봐도 이혼 소송 기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혼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 새 삶을 저 몰래 꾸리고 있던 걸 전송된 사진 한 장으로 알 수 있었고 시모가 저에게 보낸 문자 한 통에 화가 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연결하려는 순간 뒤이어 시모에게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온 문자를 보게 된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시모의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문자를 저에게 잘못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법적으로 아직 저와 남편이 부부관계인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엄연한 불륜관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사람들인데 저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였죠. 시모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라면서 지긋지긋했던 며느리 갈아치워 속 시원하다며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던 문자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제 전화를 받던 시모는 예상대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전화를 다 하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전화 끊을 테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라. 내가 지금 한가하게 너랑 전화할 상황이 아니거든. 아, 그래요? 저한테 문자 한 통이 왔길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이 사진 누구에게 보내주려는 거였어요? 딱 보니까 친구분한테 전송하려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정신없었나 봐요. 사진까지 잘못 보낼 정도로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새며느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여자 만삭이던데. 그럼 저와 이혼 소송 문제로 얘기하기도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문자를 보낼 거면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하고 보냈어야죠. 친구분한테 제 욕을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에구머니나. 내가 친구한테 보낼 문자를 너한테 잘못 보냈구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내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여자는 내 며느리가 아닌데? 그건 네가 착각한 거다. 아직 이혼 소송도 안 끝났는데 정신 나간 짓을 하겠니? 멍청하게 너한테 돈 나가는 행동을 하겠어?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너 앞가림이나 잘해라. 전화번호를 차단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마음 편히 여행도 못 다니겠다. 아, 그래요? 저는 또 문자에 우리 새 며느리라고 내용이 적혀 있길래 그이가 저랑 이혼도 하기 전에 다른 새 며느리를 벌써 드린 줄 알았죠. 저도 어머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이렇게 허점을 드러낼 뿐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건지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으니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 보낸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요. 제주도로 여행 간 게 너무 행복했나 봐요.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보내드리지 못했었잖아요. 그이와 이혼 문제와는 별개로 제 마음 한쪽에 불편했던 거를 좀 풀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지금 들어갈 객실보다 좀 더 좋은 객실로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니까 어머님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던 여자도 그이가 저 몰래 바람 피워서 임신하게 만든 여자도 아니라면서요. 잠깐 안내 데스크에 호텔 지배인이나 관계자분 좀 바꿔주시겠어요? 결제는 제가 바로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시모는 태도가 바뀐 제 모습에 많이 당황을 했는지 말까지 더듬거리고 있었지만 아무 조건도 없이 객실을 최고급으로 올려주겠다는 말이 싫진 않았는지 제가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신경 쓰지 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시모는 객실 업그레이드를 받길 원했어요. 그렇게 호텔 관계자분과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바로 저는 지배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지배인과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정희. 지금 많이 바쁘지 않으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지금 정면 앞에 보이는 사람들 내 시댁 식구들이거든?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거기 임신한 여자 있을 거야. 나 몰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만든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자를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너한테 하나 부탁 좀 하려고 하거든? 일단 내가 최고가 객실로 올려준다고 하면서 의심 가지 않게 말을 좀 해놨거든. 미안하지만 돈은 줄 테니까 객실 좀 올려주고
내가 갈 때까지 나 없는 동안 네가 그 사람들의 의심되는 행동들 좀 증거물로 만들어줄 수 있겠어? 제주도에 많고 많은 호텔 중에서 하필 내 친구가 지배인으로 있는 호텔에 들어갈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그래, 고마워. 지금 당장 출발할 거니까 그때까지 너한테 부탁 좀 할게. 이 문제 해결되면 나랑 밥 한 끼 하자. 시댁 식구들이 들어갔던 호텔은 제 친구가 지배인으로 일을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시댁 식구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저는 시모의 긴장을 풀게 만들어 제가 모르는 상황들을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를 받아 호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 부탁으로 시댁 가족들을 감시했고, 저는 급하게 제주도로 출발을 했어요. 모든 상황을 제 두 눈으로 전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모가 저와 전화 통화할 때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녹음해 두었었고, 남편이 저 몰래 그동안 외간 여자를 만나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제주도로 급하게 움직이게 되었네요. 사진 속의 내연녀와 시댁 식구들이 하루 이틀 만난 사이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 직감이 맞는다면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남편은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졌던 건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해가면서 호텔에 도착을 하니 친구가 저에게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곤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찍혀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아까 하도 정신없어서 친구한테 사진을 보낸다는 게 걔한테 보낸 거 있지? 내 친구 황정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렸잖아. 며느리라고 저장해 놓는 것도 싫어서 바꿔놨더니 이산환이 났네. 아니라고 잡았다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던데. 아, 왜 이렇게 찝찝하지? 갑자기 나한테 그동안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다고? 객실을 업그레이드 해줬다니까? 걔가 임신하려고 그동안 가족들 신경이나 썼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이 사람 봐봐요. 딱 한 번이었는데 바로 임신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이겠어요? 걔가 100% 잘못인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면서 고집을 부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지겨운데요.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그게 여자예요? 어찌됐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 법정에선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시댁 식구들 몰래 찍어두었던 영상의 대화 내용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된 내연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언제부터인가 분식류를 자주 포장해와서 맛있다고 극찬까지 하며 거의 매일 먹던 남편이 알고 보니 둘이 눈이 맞아 붙어있던 거였죠. 저도 몇 번 가서 사 먹어보긴 했었는데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맛이었거든요. 정말 둘의 조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건네준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었지만 제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싶어 때를 기다렸는데, 잠시 뒤 최고가 객실에서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바깥 바람 좀 쐬고 싶다는 내연녀의 말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임신했다고 왕처럼 떠받들어 모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졌고, 몰래 숨어서 쉬지 않고 셔터를 누르고 있었는데 내연녀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는 말에 저도 내연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는 척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연녀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괜찮다니까요? 날짜 계산해보니 저 사람 아이가 분명히 아니긴 해요. 뻔한 걸 유전자 검사를 왜 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분식집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저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 살면 그래도 돈 걱정 없이는 살 수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해요. 어차피 이혼 중이고 제가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뱃속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이번 법정 때 최대한 조율해서 상황을 마무리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괜한 걱정 말고 그 입 좀 다물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저 인간은 이미 나한테 푹 빠져 있고 아이만 낳아줘도 저를 떠받들고 살 정도라니까요.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도 자식이 한 맺힌 사람이라 친자식처럼 키울 테니 두고 보세요. 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엄마도 그냥 모른 척 절대 티내지 마요. 안 그럼 나 엄마 얼굴 평생 안 볼 거야. 자식이 잘 되길 바래야지. 이 나이 먹고 무슨 양심을 따져. 그럼 나 혼자 분식집 하면서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혼자 키우라는 거야? 아,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알았겠어? 다시는 술 먹고 허튼 짓 안 하면 되잖아.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고 남편은 분식집 여자에게 완전 호구 잡힌 거였습니다. 혹시 몰라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봤는데 엄청난 대물을 낚아버린 거였어요. 더 질질 끌어봤자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 제가 원하던 영상들을 전부 다 확보한 뒤에 호텔 주위를 걷고 있던 시댁 식구들 앞에 불쑥 나타났고 저를 본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뒤로 나자빠져 버렸네요. 남편은 바람이 아니라며 끝까지 우겼지만 제가 내밀었던 증거물을 보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법원에서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물을 제출했고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제주도 호텔 최고가 객실 요금까지 포함된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시모의 실수 하나로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아직 저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물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연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결정한 선택을 제가 바로 잡아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본인들이 선택한 여자인데 제가 굳이 그 인간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현재 내연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식인 줄 알고 집안에 경사 났다며 동네 잔치까지 벌였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네요. 남의 자식 평생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후회 없고 다시 시작되는 제 삶이 행복만 펼쳐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